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축구협회 독소 조항 빌드업이 완성한 어감흥 자책골.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어차피 대표팀 감독은 홍명보였다. 외국인 감독 면접은 요식행위였다. 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적인 정당성보다 심각한 국내파 감독 돌려막기 관행이 계속하여 이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상황에 계속하여 제가 몇 날 며칠 전달드렸던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까지 배척하고 대놓고 무시를 한 처사다라는 축구협회와 협회장 홍명보 감독 사단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요, 국내파 감독 돌려막기를 증명시켜낸 축구협회의 만행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이 K리그와 국내파 감독에 대한 시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불거진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K리그를 존중은 하고 있느냐? 정말 치명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울산 H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시즌 중에 클럽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변이 유독 한국에서는 꽤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협회의 독소 조항, 감독으로 선임됐다면 이거 통보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더욱 가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광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하자 협회는 당시 K리그 최강팀 전북 현대의 사령탑인 최강희를 대표팀 감독으로 앉히게 됐고, 결국 최 감독이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만 대표팀을 지휘하겠다라는 원칙을 지켰고, 막상 월드컵 본선은 홍명보가 대표팀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2014년, 2018년에 늘어난 국내파 감독 돌려막기에 대한 비판 여론과 월드컵 성적의 부진 때문인지 결국 협회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로 벤투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4년 동안 대표팀을 이끈 최장수 감독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2년 만에 또다시 국내파 감독 돌려막기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1992년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가 시작된 이래 대표팀 지휘봉을 두 번 잡아봤던 사람은 딱 두 사람, 허정무 감독과 홍명보 감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허정무 감독 역시 사실 2008년 대표팀 감독 자리에 두 번째 오르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최초의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은 이 첫 번째 월드컵에서 정말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게 될 경우 결국 감독 중 최초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두 번이나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는 감독이 되고 맙니다. 자, 과연 이 홍명보 감독이 이번 사태에 주된 인물로서 과연 이 사태를 잘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축구협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청원이 15,000명에서 3만 명, 3만 명에서 무려 4만 명을 더 돌파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논란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하나 못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상태인 거죠.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이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번 휴가 기간이 끝나면서 곧 5만 명을 넘어선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벌써 4만 765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한 9,200명 정도만 동의를 해준다면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청원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사실 굉장한 감사와 성명문에 대한 내용처럼 축구협회 해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 기자에게 직접 축구협회 관계자가 보낸 조롱성 메일에 대해서 협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좋은 정책이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저런 사람만 있으니까 엉망진창인 거구나 등등등 엄청난 축구 팬들의 비판이 그야말로 빗발치다 못해 아주 폭등을 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소신과 최초의 폭로를 했었던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홍명보 선임의 허탈감을 느낀 박주호는 친정팀 BVB를 찾아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친목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호가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최근 오사카 일본 팀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즐거운 근황 소식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박주호 선수의 한 방으로 인해서 이임생 총괄이사, 협회장, 홍명보 감독까지 전부 다 경찰 조사에 받게 되고만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 박주호 선수의 최초의 폭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축구협회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의문점과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협회 측에서 법적 대응 고소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이후 철회를 하게 되었죠. 인간 승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한편 박주호는 활발한 대외 활동까지 이어가면서 오사카에서 활약하는 가가와는 과거 도르트문트에서 함께 박주호 선수와 활약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대외 활동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신 있는 발언과 폭로로 인해서 박주호 선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실망스러움만 내비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의리 축구를 내세운 게 아니냐. 이번 유럽 일정에서 결국 손흥민, 김민재 선수를 만난 이유가 결국 의리 축구 카르텔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냐라는 날선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유럽으로 가서 지금 해외파 선수들을 만나고 면담 시간을 막 1시간씩 가졌던 그 이후의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의리 축구를 확정짓기 위해서 뭐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를 찾아가서 이런 뭔가 연결고리점을 가지고 국가대표로서 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홍명보 선임 논란에 안 그래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축구 팬들에게 최근에 발간된 정몽규 자서전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30년 축구 인생을 정리한 축구 시대를 출간했는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이거 이쯤 되면 뭔가 고해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거 그야말로 자폭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언급했는데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요, 아시다시피 탁구 게이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때 선수들의 감정 기복과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수들의 상호 신뢰와 성숙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협회장은 선수들 간의 갈등을 접하고 이 상황을 팬들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라고 하며 7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일이 언론에 이미 알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번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 세대 간의 조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다라며 이강인 선수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축구 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해당 사건이 상호 합의로 잘 정리된 상황에서 굳이 정몽규 회장이 다시 한번 자의적 해석을 더하여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원팀을 강조하는 협회장이 직접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한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부적절한 처사다라는 겁니다.
해당 도서를 판매 중인 서점 리뷰에는요, 구매자들의 분개함이 쏟아집니다. 돈을 주고 팔아도 납득이 안 되는 시기임에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1차적으로 놀랍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국민들이 분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마저 방어막을 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주장 손흥민은 뭐가 되나 원팀을 강조한 정몽규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감싸줌으로써 해외파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주장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두 번째 월드컵전에 진출하게 될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기울게 되고 마는 거죠. 결국 10년 전 홍명보 감독에게 외면받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의 구명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 사이에 무려 1시간 면담 동안 흘러나왔던 내용들을 29일 월요일 날 홍명보 감독이 직접 밝히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국민분들의 분개함을 단 1%라도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만 좋다면 원칙은 무너져도 괜찮은 것일까?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진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결과만 좋다면 원칙이 무너져도 괜찮은가?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원칙을 아무렇지 않게 깡그리 무시하고 아닌 척, 원래 그랬던 척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비방을 하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게 스스로 세운 건데 스스로에게 너무 민낯이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런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한낱 유튜버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새로운 감독이 뽑혔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축구협회 내부에서 잘 아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선임하게 되어 특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경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죠. 홍명보 감독 홍명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국가대표팀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태로웠던 적이 있는가 싶을 만큼 위태롭습니다. 결국엔 홍명보 감독은 귀국하고 나서 짧은 인터뷰를 했을 뿐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29일이죠. 축구팬들은요, 축구협회 설명 자체가 특혜를 인정한 격이다라며 분개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보탠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축구협회 내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잡으려면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습니다. 과연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는 축구협회의 결정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여 선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지만 설사 29일 날 손흥민, 김민재, 설영우 등등등 정말 많은 국가대표 팀에 큰 도움이 될 유럽파 선수들을 확정 발표한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직에 선임됐다라는 비리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몽구 축구협회장도 좌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더욱더 심각한 추가 폭로가 쏟아졌죠. 손흥민, 이강인의 이 몸다툼 요르단전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선수의 다툼에 대하여 요르단전에서 패배하고 숙소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다. 바로 자신이 낸 자전 에세이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에 무기력하게 패배하여 의아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고 그 이후 경기 전날 몸다툼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다. 이 사태를 팬과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목격자가 70여 명에 달해 보안을 철저히 하더라도 언론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협회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영국의 언론 더 선을 통해 처음 보도가 되었으며 축협이 두 선수의 갈등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 정 회장은 당시 사건을 두고 이강인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에 대하여 의견을 표했는데요.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창의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하극상이라고 비판했고 대부분의 여론이 이강인에게 쏠렸다. 이런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표팀에는 여전히 위계질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감독과는 자율적 관계를 선호하지만 선후배 간의 전통적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클린스만 경질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에세이가 발표가 되면서 더 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축구협회를 정말 맡길 수 있느냐. 이때까지 맡겨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축구협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청원 숫자가 3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와중에 소신 발언을 통하여 그나마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박주호 선수.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경찰 측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을 한 당사자 박주호와 조사를 하기로 확정지었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박주호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최초로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박주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이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고발했죠. 정 회장은 업무방해, 압박, 업무상 배임 혐의, 이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이 먼저 박주호 해설위원을 조사한 뒤에 피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주호 선수가 최초 고발을 하면서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고 국내 감독을 무조건 전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주호 해설위원의 증언과 경찰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고발 사항이 정몽규 협회장과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결정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축구협회와의 불화를 고백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협회에서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협회와의 불화를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 밝히게 된 겁니다. 지난 25일 날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히딩크 전 감독님이에요. 한국 축구에서 흔하던 유교적인 특징을 발견했고 이를 바꾸고자 경기장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반말을 쓰게 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히딩크 감독님만의 전술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벽을 허물기 위했던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영표 선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다. 아무리 감독님이 하라고 해도 대선배 이름을 반말로 부르기에는 정말 어렵고 어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공개 오디션을 시작했는데 경험이 많은 베테랑 홍명보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예, 박지성을 기용하는 등 선수 기용 면에서도 파격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선수 예상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걱정이 쏟아졌다고 해요. 평가전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축구협회에서 직접 히딩크 감독에게 선수 명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런 식이었다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끔 우리는 서로 간에 불화도 있었다. 축구협회가 나에게 말하길 여러 사람을 추천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협회와 상의 없이 자신만의 명단을 발표했고 이후 히딩크 감독의 권위가 의심받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했죠.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패배하고 체코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5대0으로 참패한 겁니다. 패배가 반복이 되니까 히딩크 감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해임론이 일었다고 해요. 하지만 히딩크 감독님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당시에도 최종 엔트리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이와 관련해 문이 계속 열려 있었기에 모든 선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선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에 참석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결국 히딩크 감독님의 고집은 통했고 대한민국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끌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SBS 방송에서의 장면처럼 히딩크 감독님이 직접 증언한 것과 다를 바 없죠. 축구협회는 원래부터 선수 명단을 제시하는 압박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천수 선수도 한국 축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히딩크 감독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없었다면 축구협회의 횡패는 더욱 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홍명보는 다를까? 손흥민의 군면제를 이끈 이승우 국대 탈락 이후 진지한 입장을 전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역대급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이승우 선수인데 국가대표팀 선발을 위해 정말 노력했지만 한 번도 되지 못했다고 해요. 항상 국가대표팀에 뽑히고 싶었고 그것이 목표였다. 3년간 K리그에서 뛰면서 국대 선발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번엔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 번도 불려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선발 과정에서 실망감이 동기부여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기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이승우의 나이가 중간 정도라 국가대표팀에서 선후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또 차출을 할까요? 이승우 선수가 이때까지 국가대표에 한 번도 선발되지 못했던 거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결국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인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장,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 귀국하자마자 어떤 행보를 보냈습니까? 유럽 출장 마치고 귀국하여 선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한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홍명보 감독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당초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사전에 안내했던 것처럼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짤막하게 이 많은 국민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기자회견을 극도로 회피했었던 홍명보 감독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그냥 보내줄 리 없죠. 결국 홍명보 감독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었어요. 자, 여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밝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선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힌 홍명보 감독은 짧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인사한 뒤 이 공항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홍명보 감독에게 계란 던지러 가겠다 이런 막말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상 그런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짜 뉴스였다고 보여지고 다만 굉장히 불이 나게 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월 말에 이미 정식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쉽사리 입을 열었다가는 또 어떤 비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기 이전과 상황이 또 한 번 반전이 됐죠.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비판만이 아니라 국정감사에다가 경찰 측에서의 움직임까지 결국 총괄 이사부터 협회장, 축구협회 해체, 홍명보 감독을 심지어 구속시켜라 라는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으니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코치 면접을 보러 갔던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국가대표로서 불러올 많은 해외파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충분히 좋은 대화를 했고, 한 유튜버가 공항에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직 코치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관계자가 어떤 코치가 합류할지 90% 이상 정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기뜸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들어선 기국장은 비교적 한산했다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팬이 많이 몰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데, 공항에서 한 유튜버가 홍명보 감독을 촬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장면에 있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호원들의 별다른 제지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빠져나올 때 살짝 홍명보 감독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살짝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자들이 들이미는 카메라 말고 여기 보이시죠?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인지 유튜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대다수의 기자들은 이렇게 큰 카메라 보이십니까? 큰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경우가 좀 대다수였던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은 딱히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유튜버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국 이렇게 떠나가게 됐는데 살짝 마이크도 좀 들고 있는 모습이 뭔가 팻말처럼 목에 걸고 있는 걸 보면 기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유력하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 유튜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공항을 차지한 유튜버들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축구협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해체해라 라고 올라왔던 청원 동의자가요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을 때 아시다시피 약 15,000명 정도가 돌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청원에 찬성하는 분들의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청원 동의자들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3만 명을 돌파했다 보니 5만 명까지 돌파가 되면 이거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축구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없이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3시 5분쯤에 같은 인물로부터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적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앞서 도착한 메일과 연결지어 보면 해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가 축구협회의 설명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혹은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 축구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 이메일들은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보낸 것이 맞다고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협회에 대한 이 비판이 솟구치고 있는데 관계자라는 사람, 특히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사에 대하여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협회 구성원들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대목들이 계속하여 추가되고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감독은 아는 사람을 안 치더니 바로 축구협회의 공개 채용글에 많은 누리꾼들의 조롱이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장비 담당 기술 직원을 공개 채용하겠다라는 공고문이 24일 날 오픈이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하러 공개 채용하고 면접을 봐. 그냥 잘 아는 지인 한 명 잘 알고 있으니까 면접 생략하고 집 앞에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해달라고 부탁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임생 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빗대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공고문의 댓글들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 이 채용 공고글은 다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축구협회는요, 정말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얼마나 이 축구협회를 한심하게 바라봤으면 이런 조롱글들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의 협회장의 행보를 보십시오. 홍명보 협회장 어떤가? 목차만으로도 정말 경악스럽다라는 정몽규 협회장의 에세이가 발간됐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을 위해서 발간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홍명보가 협회장으로 어떠냐라는 목차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놀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한다 라면서 협회장까지 권한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축구협회장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에세이 목차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 책을 보고서 이제는 협회에서 대놓고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직에 이어서 차기 협회장으로까지 이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거 정말 고려대 카르텔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누리꾼들은 손흥민, 김민재 선수를 만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요. 아니 좀 있으면 한국 선수들 다 국내로 들어올 건데 굳이 뭐하러 찾아가서 만났냐. 유럽파 면담을 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엄청나게 날선 비판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굳이 왜 만났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선수들은 시즌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곧 한국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들을 뭐하러 만났냐? 왜 저런 이유 없는 행동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급기야 이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정몽규 결단해야 한다라는 소신 발언, 한국 축구 이것밖에 안 됐었나라는 최근의 이 비판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지성 정도 되는 인물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했다라는 건 그만큼 협회 내부에 고여있는 물들이 많이 썩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좀 그럴듯한 게 이 에세이에 있는 홍명보 감독의 협회장 추대 목차 자체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축구협회 내에 있는 내부인들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 박지성 선수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정확하게 지칭하며 폭로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냐라는 의견에 힘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뉴스 순위만 살펴봐도 탑5 안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축구협회의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민적 분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는 결국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번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이 너무나 많은 분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결국에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던 이 이야기부터가 이미 출발선이 달랐다. 그것이야말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쏟아진 겁니다. 과연 평등한 조건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판 여론이 들끓게 됐고, 정확히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사실보단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지난 5일 수개월간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거절 의사를 피력했던 홍명보 감독이 바로 기술총괄이사와 만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물음표가 떠오르는 홍명보 감독의 유럽 출장길이 떠올랐죠. 이례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타운부를 시작으로 대표팀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 협회 측과의 상의하에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국민적 여론이 살짝은 잦아들 때까지 조금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혹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행보를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